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간 재판을 받아온 박경기 아산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시장이 원심 재판부의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주장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되는 박 시장은 재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전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기 아산시장. 지난 1월 대법원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발송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기사회생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전고법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시장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건 1심과 2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상대 후보의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정한 선거를 방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당시 선거 6일 전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담긴 성명서를 기자와 시민들에게 배포해 상대 후보가 적절히 대응할 시간이 없었고 개표 결과 두 후보 간 격차가 1.13%포인트 차이에 불과했을 정도로 초접전인 상황에서 이런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년간 재판에서 재판부의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주장해온 박 시장은 억울함이 풀리지 않았다며 재상고할 뜻을 짧게 밝혔습니다. 계획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상고하겠습니다. 계획 말씀해 주세요. 오늘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억울함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박 시장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는 가운데 대법원 판결 시점에 따라 오는 10월 또는 내년 4월 아산시장 재선거 일정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어제부터 이틀 동안 우리 지역에 최대 180mm의 비가 내린 가운데 대전, 세종, 충남에서 70여 건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대전 대덕구 읍내동에선 아파트 단지 내 가로수가 쓰러졌고 오늘 새벽 1시 반쯤엔 대전 동구 효평동에서 나무가 도로 쪽으로 쓰러지며 소방이 긴급 안전조치에 나섰습니다. 앞서 어제 저녁 7시쯤 대전 동구 성남동의 한 도로에선 5cm가량의 싱크홀이 생겼고 오늘 오전 6시 45분쯤 홍성군 홍성읍의 한 주택가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며 도로 일부가 유실됐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모든 시군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기상청은 내일까지 50에서 100mm, 최대 1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고 안전사고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밤 또다시 우리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예보되면서 대청댐이 오후 2시부터 수문을 개방하고 방류량을 크게 늘렸습니다. 당초 초당 240톤을 발전 방류하던 대청댐은 오는 15일까지 방류량을 초당 최대 1,300톤까지 유동적으로 늘려 폭우 대비에 나섰습니다. 이외에도 앞서 초당 30톤을 방류하던 보령댐도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어제 오후 2시부터 양을 초당 최대 70톤으로 2배 이상 늘린 상태입니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 3년 앞으로 다가온 2027 충청권 세계대학 경기대회 준비 사항을 둘러본 뒤 성공적인 개최를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요 경기장과 선수단 숙소 등이 아직 착공조차 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빠른 착공을 위한 국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김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사흘간 세종과 충남 보령을 찾아 2027 충청권 하계 유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한 국제대학 스포츠연맹 피슈 회장단, 선수촌으로 활용될 LH 통합 공공임대 부지와 주요 체육시설 부지 등을 둘러본 에릭 생트롱 피슈 사무총장은 4개 시도의 개최 의지와 협력을 높이 평가하며 대회 전까지 기반 시설이 충분히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LH is not also a small company, and we believe that with such a company behind us, there will be no problem. Anyway, we are thinking maybe also about the B plan, but today we believe that the village construction will be ready on time. 대회의 피날레를 장식할 폐막식 장소를 세종 대평동 종합체육시설에서 야외인 세종중앙공원으로 변경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야외 폐막식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다
날씨와 안전, 보안 문제 역시 수차례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한국이기에 불안하지 않다는 겁니다. And then they will come to their seats or standing places and they can witness this ceremony, so we are fully confident that it's a great place because it gives a lot of opportunities also to the public to see that. 연맹 측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조직위의 남은 최대 과제는 경기장과 선수단 숙소의 신속한 준공입니다. 기존 계획을 축소해 경제성이 확보된 대평동 종합체육시설의 경우도 빠른 착공을 위해 국비 확보가 시급합니다. 조직위 측은 중앙정부와의 예산 조율 문제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빠른 착공과 함께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약속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오늘 오전 8시 15분쯤 논산시 내동의 한 사거리에서 50대 남성이 운전하던 25톤 화물차가 어린이집 통학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통학버스 안에 있던 어린이 18명과 인솔교사 1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정지하는 과정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 자운대 내 수영장을 운영하는 국군복지단이 최근 개인 수영 강습을 갑자기 금지하면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개인 강습으로 부족한 수입을 충당해온 강사진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 구직에 나서면서 대부분 수영 강좌들이 무더기로 폐강되고 만 겁니다. 양정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방부 산하 국군복지단이 운영하는 추목수영장. 부대 체육시설이지만 일반인에게도 개방돼 주민들이 즐겨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 입구에는 변경된 강습 일정이 공지되어 있고 바로 앞 주차된 차량에는 회원 권리를 무시하지 말라는 항의성 글들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800여 명의 회원이 다니는 이 추목수영장에서는 이번 달부터 개인 강습이 전면 중단되고 정규 수업이 대다수 폐강됐습니다. 국군복지단이 지난달 초 공공시설에서 미승인된 개인 영리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며 강사들의 개인 강습을 중단시켰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한 뒤 관행적으로 개인 강습을 통해 절반 이상의 수입을 충당해온 강사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통보였습니다. 강사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 구직에 나서면서 정규 수업 참여도 어려워졌고 결국 대다수 수영 강좌가 폐강된 겁니다. 계약서상은 그냥 프리랜서니까 이 시간 외에는 터치를 안 한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로만 듣던 비정규직의 서러움 아닌가. 갑작스럽게 문자로 폐강을 통보받은 회원들도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강습이 필수적인 어린이들과 장애인, 자격증 준비 회원들은 그저 막막할 따름입니다. 되게 마스터즈 대회 그리고 각종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면서 강습을 폐강하게 되니까 향후 계획에 많은 차질이 생겨서 당황스럽습니다. 국군복지단 측은 강사들과 7월 정규 수업 희망 시간대를 협의했지만 기존보다 축소된 시간대로 희망해 불가피하게 수업이 줄었다며 추가 강사 채용 등 이용객들의 불편을 줄일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영 강사들이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인 만큼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통과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민선 8기가 7월부터 본격적으로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TJB는 민선 8기 반환점을 맞아서 대전, 세종, 충남의 광역단체장들 모시고 후반기 주요 정책방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최민호 세종시장 모시고 후반기 과제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지난 2일이었죠. 이 시정 2주년 기자회견을 가지셨습니다. 네네. 그때 이제 최우선 과제로 행정수도 법적 지위 확보, 또 위상 강화 이렇게 내세우셨는데 네. 어떤 좀 로드맵 갖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행정수도로서 가장 필수 불가결한 시설이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이전입니다. 근데 대통령 집무실은 2027년까지 완성하는 것으로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했고요. 국회 이전은 현재 분원에 관한 사항은 이미 법률이 확정됐지만은 지금 완전 이전을 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행정 수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대통령 집무실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요. 국회 이전도 법률 또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헌법보다는 우선 법률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서 세종시가 행정 수도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오늘 2026년 열리는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준비사항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세종시에서 이제 금강에다가 이제 뭐 랜드마크 시설, 수변 그런 레저 공간 같은 거 이제 계획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지금 이제 환경단체들이 거기서 지금 이제 반대 농성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어떤 해법 좀 갖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세종보는 뭐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계획이 아니고 우리 세종시가 행복도시건설 기본법에 의해서 2003년부터 추진해 왔던 계획입니다. 뭐 그것은 다시 말해서 세종시가 새로 신설되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수량을 확보하고요. 그리고 수변 자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별개의 개념으로 만들어진 세종보인데 그것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보인양 자칫 모인되는 면도 있어서 2018년도부터는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것을 가동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검토에 따라 세종보를 다시 재가동하는 시설을 준공했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세종시가 새로 신설되는 도시로서 수량 확보와 수변 공간 확보라는 그런 문제, 그런 과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세종보는 가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환경단체에서 여러 가지 수질 문제라든가 생태계 문제를 걱정하시는데 뭐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4월 달에 우리 세종시는 의회와 협조해서 세종시의 수생태계를 감시하고 보호하고 운영하는 시민협의체를 만드는 걸로 새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시와 시의회와 그리고 시민단체가 함께 수질 문제라든가 생태계 문제를 감시해 가면서 그것을 운영한다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9월부터 이제 도입되는 이응패스 또 KTX 세종역 이 교통 문제에 대해서 또 세종 시민분들이 많은 관심을 또 갖고 계신데 이 교통 현안들을 어떻게 좀 풀어나갈 계획이십니까? 세종시는 참 좋은 도시죠.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선정될 만큼 편리한 도시인데 문제는 교통이 좀 불편하다는 게 우리 시민들의 말씀이셨습니다. 교통이 불편했던 이유는 도로가 좀 좁아서 그런데 그렇다면 결국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런 이유로 세종시는 금년 9월부터는 이응패스라 해서 2만 원짜리 교통패스를 사면 5만 원어치를 교통버스를 탈 수 있고요. 13세 미만의 우리 청소년이라든가 70세 이상의 노인들은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을 하고 도입을 추진합니다. 또 여전히 이제 KTX 역사라든가 철도 문제가 있는데 작년에 CTX라고 해서 충청권 광역 철도 문제가 새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민자로 추진하는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자로서 그것을 추진하는 데 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역이나 노선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종시가 급격하게 이제 성장하는 도시긴 하지만 이제 다른 도시에 비해서 문화 관광 인프라가 좀 부족해서 아쉽다. 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앞으로 민선 8기 후반기에 어떤 대책 갖고 계신지 여쭤봅니다. 그렇습니다. 좀 문화가 미약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아직 12년밖에 안 된 도시이기 때문에 문화적 기반을 확충하는 데 좀 한계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가 한글 문화 도시로서 한글을 모티브로 한 문화를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도시다라는 생각 때문에 작년에 문체부로부터 한글 문화 도시로부터 예비 지정을 받았고요. 그거와 함께 새롭게 세종시의 여러 가지 자연 경관 내지는 인프라를 이용해서 봄에는 낙화축제, 여름에는 복숭아축제, 가을에는 한글을 주제로 한 세종축제, 그리고 겨울에는 비축제를 사계절에 맞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 인프라가 더 발전한다면 세종시도 문화 인프라와 그리고 관광이 구비되는 좋은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달 열리는 대전 영시축제 홍보대사로 2인조 그룹 육중한 밴드가 위촉됐습니다. 육중한 밴드는 영시축제의 모티브가 된 추억의 대중가요 대전 브루스를 리메이크하고 다음 달 12일 K-팝 콘서트에 출연하는 등
명시축제 홍보에 힘쓸 예정입니다. 한편 육중한 밴드는 위촉식 이후 대전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고향사랑 기부금 5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이 세종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붕괴를 온몸으로 막겠다며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은 수도권 중심의 대한민국엔 미래가 없다며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의 출마 기자회견을 연 배경을 설명했고 제왕적 당대표, 1인 정당화된 민주당의 다양성과 분권을 보장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 전 의원의 출마로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이재명 전 대표와 김 전 의원 간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